브라질 댕기열 그리고 일본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희귀하고 치명적인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감염. 브라질 댕기열과 일본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는 희귀하고 치명적인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댕기열은 열대 지방에서 발병하며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일본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는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감염으로 균의 독성에 의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증후군입니다. 두 감염 모두 초기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시에 의학적 치료와 예방을 통해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질에서 댕기열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브라질 댕기열 치료제 공급 협의 중. 일본 STSS 치료제 공급 주시 중. 남미서 댕기열 급증. 브라질서 700명 사망. 댕기열 감염은 남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브라질에서는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확인돼 현지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모기 매개 질병은 고열과 심한 두통을 일으키고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1월 이후 200만 건 이상의 사례와 최소 715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보건부는 올해 현재까지 감염자 수가 이미 기록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주, 수도 브라질리아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엘니뇨 기상현상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는 것이 이번 발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치명적인 육식 감염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산되어 보건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귀하고 치명적인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감염이 일본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신비롭게 퍼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명률이 30%에 달하고 대부분 어군 연쇄상구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팬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례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사람들에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손을 씻고 상처를 철저히 소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일본 국립전염병 연구소 NIAID는 더 가디언의 전격성 심각하고 갑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 구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소가 많이 있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IAID는 2023년에 941건의 STSS 확인 사례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첫 두 달 동안 이미 378건의 사례가 기록되어 일본 47개 현 중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환자가 감염되었습니다. 1992년 국내에서 STSS가 처음 확인된 이후 연간 평균 10만 200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그 수가 89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STSS 사례는 연쇄상구균어로 더 흔히 알려진 화농성 연쇄상구균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주로 어린이에게 인후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이 병을 옮깁니다. NIAID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는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30세 이상의 성인에게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면 노년층에서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NIAID는 2023년에 941건의 STSS 확인 사례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신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STSS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65명 중 21명이 사망하는 등 어군 변종이 현재 50세 미만 환자의 사망을 더 많이 초래하고 있다고 해당 기관이 밝혔습니다. 진행된 단계에서 STSS는 근육을 덮고 있는 결합 조직의 괴사와 심지어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항생제가 처방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말했습니다. 2024년 첫 두 달 동안 이미 378건의 사례가 기록되어
일본 47개 현 중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현에서 환자가 감염되었습니다. 일부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19 사례가 줄어들자 일본이 전염병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을 비난합니다. 다케미 게이조 일본 보건부 장관은 올해 초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람들이 손가락과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급속한 진행과 높은 사망률로 알려진 중증 세균 감염인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보건당국은 높은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NIAID와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드물지만 심각한 감염 사례는 2023년 일본에서 최고 94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월 25일 현재 378건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되어 2달도 채 안 돼요. 2023년 전체 사례의 40%를 차지하는 등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쇄상 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는 대부분 어군 연쇄상 구균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질병은 30여 년 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약 1억 2,500만 명의 인구에서 매년 평균 10만 200건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부터 유병률이 증가해 2019년에는 89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염병 제한이 완화된 후 감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살을 파먹는 병으로도 알려진 STS는 심한 경우 근육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지만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더 많이 감염됩니다. NIAID를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30%입니다. 연쇄상 구균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내지 않거나 단지 인후염과 피부 문제만 나타납니다. 더 저펜 타임즈가 인용한 일본 당국은 박테리아가 혈액, 근육 또는 폐로 퍼지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어 고혈압, 장기 부전 및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까지 일본 47개 현 중 45개 현에서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 1월 보건부는 다양한 변종을 식별하기 위해 이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로부터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어군 연쇄구균 감염이 독성 쇼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은 박테리아가 피부 병변이나 점막과 같은 손상된 장벽을 통해 신체에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더 깊은 조직으로 퍼져 결국 혈류로 들어갑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키는 연쇄상구균의 주요 유입 부위는 인두, 질, 점막, 피부연 조직입니다. 외과적 절개를 포함한 모든 피부 손상이나 파손도 박테리아의 진입점이 될 수 있습니다. CDC는 안타깝게도 최대 50%의 사례에서 진입 경로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에는 입원, 항생제 치료, 필요한 경우 수술을 통한 감염원 제거가 필요합니다. CDC는 STSS 사망률을 3070%로 추정합니다. 예방조치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 노동상은 지난 1월 정확한 증가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에 더 가깝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호흡기 질환의 재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방 조치가 완화되면서 보건부 장관은 어군 연쇄상 구균이 호흡기, 비말과 표면 접촉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좋은 위생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AKEMI는 더 저펜 타임즈에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기침 예절을 따르는 등의 예방 조치를 권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나카노 다카시 가와사키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세균이 왜 그렇게 급성화되는지 등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손을 씻고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간단한 조치를 취하세요. 나카노는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